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장 보다가 영수증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없으세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 가격표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힘, 농피아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던져봤을 질문일 거예요. 왜 우리가 먹는 것들 가격은 이렇게 예측도 안 되게 널뛰기를 하는 걸까? 그리고 이 복잡한 과동 속에서 진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하는 질문 말이죠. 사실 그 해답의 실마리는요, 아주 뜻밖의 사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혹시 2017년에 있었던 살충제 계란 파동 기억하시나요? 매일 먹던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왔다는 소식에 정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었죠. 근데 이 사건은요, 단순한 식품 안전 문제를 넘어서 우리 밥상 뒤에 아주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거대한 유착 관계의 커튼을 처음으로 들춰낸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그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원을 쭉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집단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농업계를 꽉 쥐고 흔들어온 아주 강력한 내부자 네트워크였죠. 이들은 심지어 자기들만의 특별한 이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과연 농피아가 뭔지 그 실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이름은 바로 농피아입니다. 농림부의 농자와 막강한 힘을 상징하는 마피아를 합친 말인데요. 이 단어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한 고위 관료들이 자기가 감독하던 기관이나 관련 업계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들만의 단단한 카르텔을 만드는 현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전문 인사의 완결판 같은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 농피아 네트워크는요, 단순히 퇴직 공무원 몇 명의 재취업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처럼 움직이면서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최종 가격 결정, 그리고 관련 정책까지 사실상 모든 과정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을 쓸까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핵심입니다. 첫째, 유통시장에 슬쩍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해요. 이러면 농민도, 우리 같은 소비자도 손해를 보게 되죠. 둘째, 인맥을 이용해서 엉터리 식품 안전인증을 남발합니다. 우리 밥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 보조금을 자기들 네트워크 안에 있는 업체들한테 교묘하게 몰아주는 겁니다. 이 거대한 문제가 실제로 우리 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힘, 쌀입니다. 지금부터 쌀을 둘러싼 이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쌀 한 톨이 농부의 손을 떠나서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정말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단계마다 비용이 붙으면서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의 가장 큰 몫을 땀 흘려 농사 지은 농민이 아니라 중간 유통을 장악한 소수의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농피아 네트워크는 바로 이 유통 과정의 거의 모든 단계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쌀의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 단계에서는 퇴직 공무원들이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심사를 느슨하게 만들고요. 유통 단계에서는 자기들끼리 짜고 가격을 통제합니다. 심지어 이걸 바꾸려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까지 개입해서 개혁 자체를 막아서는 거죠. 결국 이 이사만 시스템의 최종 피해자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땀 흘려 일한 농민은 제값에 못 받아서 소득을 잃고요. 우리 같은 소비자는 더 비싼 값을 치르면서 먹거리 안전까지 걱정해야 하는 말 그대로 모두가 지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아니, 문제가 이렇게 명확한데 왜 안 바뀌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아주 복잡한 정치와 법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을 지키려는 힘과 어떻게든 바꾸려는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그야말로 거대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건데요. 그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갈등의 중심에는 양곡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원래 이 법의 취지는 아주 간단해요. 쌀값이 너무 떨어지면 정부가 나서서 남는 쌀을 사들여서 농가 소득을 지켜주자는 거죠. 아주 좋은 취지인데 이 간단한 원칙을 두고 정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쌀을 다 사주다간
매년 수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모든 농민이 쌀 농사만 지으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왜곡될 겁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렇게 반박하죠. 이건 우리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정부의 걱정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전 버전의 법안대로라면 매년 1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추가로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됐거든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지만 농민들한테 이 싸움은 1조 원 같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이 한마디가 그분들의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주죠. 법에서 공정가격이라는 단어, 4글자가 빠진 게 사실상 이제 생산비도 안 되는 헐값에 쌀을 팔아도 된다고 국가가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생존의 문제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농피아라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와 이걸 둘러싼 아주 치열한 정치적 다툼을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그렇다면 이 얽히고 설킨 매듭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시된 몇 가지 방안들을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해법은 법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공직자 윤리법 같은 걸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퇴직 공무원들이 관련 기관으로 쉽게 자리를 옮기는 그 회전문 자체를 아주 뻑뻑하게 만드는 거죠. 불법으로 재취업하면 처벌을 훨씬 강화하고 전관을 채용한 기관이 정부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투명하게 다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법은 아예 게임의 판을 바꾸는 겁니다. 낡은 인맥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로 문제를 푸는 거죠. 예를 들면 모든 농산물 거래를 온라인 도매 시장으로 옮겨서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정부가 나서서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확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감시할 독립적인 감사 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결국 이 모든 해결책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소수만 아는 그들만의 리그를 끝내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 바로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농피아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농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가, 그리고 고착화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시스템 덕분에 이익을 보는 바로 그 내부자들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